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기대감을 좀 모았던 부채 협상에 대한 결론이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불안감들이 좀 커졌다 볼 수 있겠죠. 자,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는 부분들은 일단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다 기대감을 좀 낳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부채 협상의 난항이라는 이런 장벽에 가로막혀서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이 부채 협상만 해결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에코프로 관련주들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전문가들은 일단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더 상승할 것이다, 성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부 의견들은 에코프로 못 오른다,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과연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더 많이 하락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 코스닥 지수를 팔아먹고 코스피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얘기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많이 팔아먹은 것들은 2차전지 쪽이긴 한데 코스피 쪽으로 지금 대형주 집중해 그런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들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가 대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기도 하겠는데, 자, 외국인들은 왜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오고 있는지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오늘은 금토일도 열리고요. 네,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조금 많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일단 부채 협상이 좀 해결이 되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미지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7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61%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낙폭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거 약간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지금 거는 기대감도 좀 있어요. 시장이 뭐 바닥이다, 저점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들도 좀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뭐 아무리 그 덩치가 좋고 힘이 좋은 장사도 계속되는 매질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체력이 지금은 튼튼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위쪽에서 때리고 내려오게 되면, 매도가 많아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협상이라는 요 하나의 장벽 때문에 지금 다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죠. 자, 요 내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메카시 상원 그 하원 의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백악관 부채 한도 협상단이 열심히 협의를 했습니다. 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직거래해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협상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 협상 타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산적이다, 많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타결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일단은 물러난 이유는 그 공화당 쪽의 강경파 의원들이 협상하지 말고 돌아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좀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시할 수 없었겠죠. 네, 당원들의 이런 그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고. 근데 뭐 마찬가지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 안 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을 디폴트로 몰고 간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을 도출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시점까지 더 강한 긴장감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 하면 백악관이 물러나겠지. 근데 서로 치킨 게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하루 전날 뭐 아니면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그 시점, 뭐 1시간 전 뭐 이렇게 극적 타결, 이런 얘기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옐런 재무장관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현금 소진일까지 8일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29일 날 미국이 휴장을 하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전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협상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시한을 맞추려면 이번 주 중반까지는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좀 넘어갔다 볼 수 있겠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될 거다 생각됩니다. 일단 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뭐 당연히 시일을 넘겨서 미국이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디폴트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더 많이 하향시켜서 부정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네, 백악관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당연히 공화당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지금 경제를 말아먹는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연히 네, 뭔가 합의안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금 이 부분들도요, 서로 이제 정당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화당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뭐 공격하는 입장이다라고 했다라면 또다시 이런 것들이 지금 협상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지들끼리 계속 싸우는 모습들을 쇼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네, 극적 타격, 그래야지만이 그 효과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쇼를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긴장감을 통해서 뭔가 극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의 불안감들은 여전히 하죠. 그래서 관망세가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좋은 재료들 한번 살펴볼게요. 연준이 발표한 그 의사록, 5월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 간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합니다. 0.5라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쪽과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거의 팽팽하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뭐 추가적으로 진행하자, 일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소수 의견들이 아니라 팽팽한 대립적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떤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정책적인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 정도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즉 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겠지만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괜찮겠다. 이 정도 고금리 정도라면 네,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모니터링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중단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준 회의에서 어떤 문구가 삭제가 됐냐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 국면이 6월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압박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또 금리가 동결된다라면은 이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도 좀 약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네, 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한 호재예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부채 협상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 외에도 뭐 기업들 실적, 소매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거든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리에서 무려 18% 이상 폭등 중에 있다. 네, 지금 새벽에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엔비디아의 소식을 일단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의 매수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계속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네,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그 뒤쪽으로 호재가
단단하게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을 지금 쳐다보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가 공격도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부채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부채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즉 총알을 장전해 놓고 트리거, 즉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것은 좋은 기회로 삼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에코프로 관련주들 다시 올라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배터리 관련주가 더 오르냐 내리냐 이거라고 하는데 여의도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뜨거운 논쟁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 뭐 기사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뜨거운 논쟁거리래요. 여의도 애들이 만나면은 그냥 네 2차전지 더 가냐 못 가냐 이것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네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던 상황에서 지지선 때 끼고 반등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진정되는 국면을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시점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좀 될 거다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오기도 했으니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대비해서 네 17%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무려 26%나 하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달랑달랑하게 지지선에 걸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더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17% 떨어진 데다가 플러스를 더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26% 떨어진 데다가 플러스를 더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이 두 종목에다가 무려 3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뭐 빚내서 들어온 것도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이 리스크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상당수의 애널들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다 떨어졌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30만원 이상 네, 계속적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이요.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가 30만원 이상을 제시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보다 다시 오를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제 양극재 출하량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자체 생산을 바꿔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기인해 본다라면 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이제 안 좋게 보고 매도 의견을 냈었던 그런 연구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 20만원이다. 그러면서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 자,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성장률은 10%대로 낮아질 것이다. 즉, 초반에 상승을 크게 했었던 부분들은 가면서 점점점 낮아진다. 이 성장률 10%다라는 것도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2030년에 근접할수록이잖아요. 2030년까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000원짜리 빵을 2,000원을 올렸어요. 100% 올랐죠. 근데 2,000원짜리 빵을 다시 3,000원 올리면 1,000원 똑같이 올라가는 거지만 50%밖에 안 올라갑니다. 즉 규모가 커지게 되면 성장률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성장률이 10%다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도 더 큰 어떤 수주나 그런 발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 10%로 낮아진다 해가지고 뭐 전기차가 망하냐 그런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건 성장률이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걱정거리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뭐 계속 고공행진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성장률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시장이 팽창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만원 이상의 주가는 고평가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증권사 쪽에서는, 네,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 4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현재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네, 지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성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장성이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더 커진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지금보다는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뭐 소재 관련한 부품들도 당연히 더 커질 수 있겠죠. 자,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커졌을 것이냐, 그 상황이 이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가장 많이 진입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아니라요,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위쪽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죠. 잔뜩 들어차 있는데 이 공매도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17% 20%씩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헤쳐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빠져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아직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흔들어져 버리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에코프로 BM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애들이 지금 손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그런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나중에 성장하는 거는 일단 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빚내가지고 투자한다거나 너무 위쪽에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에 매수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40% 50% 견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팔아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곳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시면 돼요. 자, 즉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이제 매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생각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난 장기로 볼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 비중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 더 안정세 찾아야 돼요. 지금 요즘 불안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정세를 찾은 이후에 추가 매수 들어가시거나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난 물려있는데 물타기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매매는 하시는 게 아니겠죠. 특히 공매도 애들 절대 무시하시지 마시고요. 공매도가 잔뜩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얘네들이 지금 손실 보지 않고 나오려고 한다면 주가를 무조건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세 번째 이야기라고 같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같이 볼게요.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피를 사고 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금의 이동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2차전지 쪽을 마구 때리고 있잖아요. 이거 떨어져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돈 많이 벌었지. 왜냐면 외국인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위쪽에서 개인들 받을 때 다 팔아먹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팔아서 저쪽 코스피로 넘어가겠다. 나는 삼성전자 이런 거 너희들이 팔고 나온 거 사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얄미운 그런 행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얄밉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외국인들의 이런 자금 이동을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2조 5천억에 달하는 그런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10조쯤 된 것 같죠? 더 넘어갔나요? 네. 그 정도쯤 거의 근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코스닥에서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도 있겠습니다만 코스닥에서 팔아먹은 자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대한 매도를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계속 끌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팔아먹은 외국인들 순매도 상위 종목 보면 에코프로 4천억, 에코프로 BM, 네, 이것도 1200억, 지금 LNF 495 이렇게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아먹고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2차 전지 쪽은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2차 전지 쪽에 지금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은 상태예요. 많이 때려놔서 이쪽을 팔고 그 다음에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빈집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피 종목들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코스닥 종목들은 다 때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자금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코스닥을 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종목군들의 코스피 매수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요거 하나만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9개 종목이 모두 코스피 대형주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 샀을까요?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죠.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네들만 지금 합쳐서 거의 2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 네이버, 기아, LG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차 군단이에요. 그냥 전차 군단. 외국인들의 자금 이동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전차 군단은 그냥 무조건 힘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자, 왜 이렇게 얘네들을 매수하고 있느냐? 자, 분석적으로 보게 되니까 실적들이 이제 좋아질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코스피 12개월 선행 순이익, 그 다음에 선행 단기 주당 순이익이요. 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계속 높아지고 있다. 즉, 지금보다 향후 12개월 후에 이런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 보려면 쌀 때 사자라는 식의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동결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가 없어지게 되고 워낙 강세 이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긴다. 자, 코스피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네, 대형주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만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은 불리하다라는 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흐름보다도 장기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존재감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식의 분석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미래 가치를 가져다가 쓰는 부담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들 잘 보시면은요, 코스닥을 일부러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연초에. 그 다음에 일부러 올려놓으면서 실제로 걔네들을 올리는 효과가 개인들이 코스피 지수를 팔고 종목들을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물량 다 넘기고 지들이 그 빈집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삼성전자 팔고서 에코프로비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비엠은 내려가고 삼성전자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엇박자를 타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성장성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대응하시는 거 좋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은 항상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개인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슈도 막 그냥 크게 끌어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도 단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일단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그런 큰 자금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네들 많이 오르지 않았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더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될 테고 2차전지 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은 상태. 얘네들은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쪽은 떨어져야 되고 이쪽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네,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계속 유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떨어지는 과정이 지금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고점 매수 절대 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은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들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부채 협상 결론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 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디폴트는 가지 않아요. 네, 그거는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고, 다행인 것은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 오늘 주가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금통이 열리지만 아마도 네, 금리 동결 또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네, 그다지
생각이, 좋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부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 관련주들 다시 오를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움직이는 부분. 이게 뉴스 두 개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이 더 세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 개인들한테 팔아먹고 넘기고 공매도만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금들을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었던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코스피 쪽에 실적주들이 이제 실적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할 테니까 성장성을 보고 있었던 그 코스닥보다 지금 당장 실적 좋다고 나오는 코스피 종목들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당신의 투자 철학을 그럴듯하게 꾸며 내놓지는 말도록 하라. 당신을 위해 효과적이 되어줄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 한번 했다고 해서, 또는 어서 비법 하나 주워 들었다고 해서, 방송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내가 투자의 어떤 고수, 나는 투자 비밀을 알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알아도요, 시장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여야 되고, 다양한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럴까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들 계속 하셔야 되고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립니다. 부채 협상만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채 협상은 어쨌든 타결된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호재들의 베팅을 좀 해보고 싶네요. 주가 상승 쪽에 좀 더 이 가능성을 걸어놓고 대응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